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예양 전기에서 또 대규모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2천억 원에 가까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렸다 적발됐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챙겨가지고 이 신세를 고쳐보려는 한탕주의, 이게 판을 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몇 년 감옥에 살다 나오면 그 뒤에 이 숨겨둔 돈을 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신세 고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시대의 횡령범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렵다 보니까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회사 돈을 잠시 이용해서 향후에 살 수 있는 돈만 벌면은 안 하려고 하다가 피해액만 1,887억 원, 그리고 돌려막기한 금액을 제외해도 964억 원을 착복했습니다. 도산위기에 내몰린 회사가 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내부 직원이 횡령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그 돈으로 이 경기도에 호화 별장을 샀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당시 이곳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놨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사장님 경매로 해서 사가지고 16원인가요? 경매로 해서 사서 저기 비어 있었어요. 발광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드러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 밑에 숨기지 않았나 뭐 그런 우리끼리 수축을 하고 막 그랬어. 지금은 A씨의 소유는 아닙니다. 마당에 있던 곳은 업체의 창고가, 저택은 이 업체의 사무실이 됐습니다.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당시 인테리어가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특이한 방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리로 된 진열대 문을 열면 숨겨진 비밀의 방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뭐가 있는지 몰라서 상자에도 뭐 담으려고 열었는데 또 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이 또 있어가지고 네. 나갔죠 여기. 그렇구나. 이런 횡령한 돈을 여기에 보관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A씨는 뭐 카지노나 경마, 주식 투자 같은 걸로 이 돈을 거의 다 탕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어딘가에 이거 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사놓은 것도 찾았고 그 내연녀 집에 숨겨놓은 현금 뭐 이런 것들, 지인 포도밭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돈을 현금을 한 3억 몇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묻어놓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파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한 80억 정도를 찾아가지고 은행에도 통보하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전을 해라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당시 판결문인데 이 재판부는 A씨가 상당액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돈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착복한 964억 원 가운데 검찰이 찾은 액수 단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호화 별장과 A씨 소유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서 이 동아건설의 피해금 중 일부로 환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인 이 동아건설은 그 뒤인 2014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그 뒤에 다른 회사에 매각까지 됐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얼마나 환수가 됐는지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확인이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뭐 직접적인 회수는 진행했으나 또 횡령금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회수된 금액은 많지 않아요. A씨는 현재도 이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법원이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상한 선인 22년 6월을 선고를 했고, 벌금 100억 원도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하루에 1,000만 원꼴로 이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이죠. 김 씨가 벌금을 갚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 계산을 해보면 교도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A씨의 나이가 61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만 73살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A씨의 가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A씨의 아내는 당시 횡령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뒤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취재진이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서 과거에 살던 곳까지 모두 다 찾아가봤지만 이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좀 접속할지 모르지만 찝찝한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후속 조치로서 돈을 찾고 이런 부분들은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찾는 작업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아마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10년에 벌어집니다. 바로 A씨가 자신의 구치소에서 이 동료에게 전달하려던 옥중 서신이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정황이 일부 드러나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보이는 그에게 인터넷 편지도 쓰고 또 접견 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접견과 이 반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김혜민 씨. 네, 내일 접견 예약 하셨죠? 맞아요. 네, 근데 이분 씨께서 접견 안 하신다고 거부하셔가지고 혹시 안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수용자가 안 하겠다고. 그 얘기만 하셨어요. 취재진은 국가의 세금 8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 부부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횡령 수법은 너무나 대담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빼돌린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사채놀이에 쓴 아내도 횡령 공범으로 구속했습니다. 여수시청 8급 공무원 B씨. 담당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횡령을 하기 시작해서요. 무려 3년 동안 80억 원대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부인도 가담했는데 이 빼돌린 돈 다 사채비 쓰는데 갚고 없다고 주장을 해서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이 피해 회복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환수도 환수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여수시의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뭘 했느냐, 어떻게 해서 80억을 횡령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은 놀랬던 것이죠. 이 부부는 법원에서 징역 9년과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추징금이 있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추징금 80억 원에다가 여수시에 60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벌금으로는 사실 그 범죄 수익을 전부 다 환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이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범죄 이익을 그 범죄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가 됩니다. 만기 복역을 했더라도 이미 지난해 출소한 상황. 취재진이 이 B씨 부부가 살던 곳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과거에 살던 곳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혹시 소식을 들어보시나요? 그런 거는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애가 여기서 막 걔도 막 좋아하고 막 우아하게 살았나 보더라고. 아주 푸짐하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다 우리 돈으로 저렇게 누리고 살았구나 그랬죠. 그렇다면 돈을 환수해야 하는 이 여수시청은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을까요? 시청을 찾았습니다. 여수시청은 현재 B씨 부부의 재산이 나오면 계속해서 환수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보도가 될 때마다 이들이 잠적해 이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B씨 부부는 횡령액 80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15억여 원을 갚았습니다. 또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중 2억 9,400만 원도 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 B씨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채를 갚는 데 써서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매달 추징금을 2만 원씩 갚고는 있지만 이들 부부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 완전한 환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진이 이 여수에서 돌아온 뒤 한 제보자로부터 이들 부부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고 또 살기 팍팍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 대기업 삼성전자도 10년 전 대규모 횡령 사건을 겪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접한 박 씨는 마카오 등 해외에 원정 도박을 갈 정도로 빠져들었고 도박 빚이 불어나자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달 내부 감사를 벌이면서 박 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됐고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C 씨는 2년에 걸쳐 165억 원을 횡령했는데 그 역시도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뒤에 태국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당시에 횡령과 함께 재산 부괴 도피 혐의까지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 C 씨가 횡령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징역 45년을 하자, 징역 40년 구형해서 경종을 울리자.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만큼 해서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평생 감옥살이 할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내부 이제 검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소할 때는 징역 30년을 구형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을 것이다. 아마 이 판결문에도 언뜻 나오고 있는데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 언뜻 나오는데 상당 부분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죄는 인정합니다. 저 처벌받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못 내놓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C 씨는 실제로 중형을 선고받고 또 횡령한 돈도 다 갚았을까요? 재판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변호를 했고 이후에 실제 선고 형량은 훨씬 낮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이것보다도 2년이 줄어든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C 씨가 일부 변제를 했는데 이것도 형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165억 원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나머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C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160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도 받아냅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모가 돈을 갚겠다고는 했지만 그것조차 안 됐다, 거의 못 받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 과정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C 씨의 행적이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 을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얼굴이 같은 사람인데? 네. 되게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네요. 그죠? 그쵸.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C 씨의 명의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저희가 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얼마나 어떻게 변제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변제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끊었네요.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 받았고 또 외부에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크게 한탕 벌어보겠다는 이 한탕주의의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횡령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닌지 또 이들에 대한 환수 금액을 추적하는데 중간에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이 시스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신뢰, 기업의 이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횡령이 생겼고 그럼 그 회사의 신뢰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라면은 그런 일들이 얼른 지워지기를 좀 바랄 수도 있고요. 실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이 환수율은 4.8%,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최근 한탕주의 속에 잇따르는 이 횡령 사건들을 보면 다 탕진해버렸다 이런 진술만으로 환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지노에 왔다 이런 거를 CCTV 앞에서 며칠 동안 보입니다. 이러한 그 세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 어떤 CCTV 이런 것을 보고 추적을 멈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관계자, 목격자, 관련자를 중심으로 추적을 해서 공통점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날려버렸다. 더 이상 추적 불가. 그걸 도박죄로 해가지고 이 그 큰 범죄에 도박죄가 더 추가된다 해가지고
뭐 크게 형량이 달라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추적은 피하면서 양형상의 불이익은 크게 없는 그 아이템을 개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작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익은 자기는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혼내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